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 좋은 마카 중에서도 안데스 산맥의 100% 마고 마카야말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핵무기급 슈퍼푸드라. 특히 부모님 선물로 좋지만 동생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조심하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명절 선물, 부모님 선물로도 정말 좋은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9월 6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하는 2부입니다. 제가 나온 팟캐스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와 닥치고 정치 등을 집필한 인터뷰 전문작가 지승호 씨가 진행하는 지승호 명승권의 인터뷰 쇼에 제가 나왔습니다. 지승호 명승권의 인터뷰쇼 많이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뉴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전에 방북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정에 없던 만찬을 한 것으로 보면 특사단의 방북 분위기는 좋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0억대 뇌물과 35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씨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명박 씨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뇌물 액수만 보더라도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판결 오늘 나오는데요. 1심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이 유지될지,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라고 호소한 이영학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의 종합일간지 일면 머릿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 일면 머릿 기사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특사단 소식입니다.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경향신문,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다음 국민일보, 특사단 김정은과 면담, 비핵화를 중재하는 문재인 구상 전달. 이번엔 동아일보, 북미 난기규 속에 김정은 만난 특사단. 이번엔 서울신문, 비핵화 돌파구 뚫기, 특사단 김정은 만났다. 세계일보, 김정은 만난 특사단 비핵화 동력 살리기.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특사단 김정은 만나 경제협력 친서 전달. 중앙일보,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한겨레, 김정은 만난 특사단 북한 지도부와 예정에 없던 만찬. 한국일보, 특사단 김정은과 면담,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네, 여기까지입니다.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e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불과 얼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영종 작가의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평화협정 시대를 맞이해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말.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MBC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대북 특사단이 종전선언과 핵신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맞교환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시설 신고와 사찰 같은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는 미국과 아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돌파구로 특사단이 동시 이행을 제안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거 북한이 안 받을 수 없는 방안인데요. 과연 미국과 조율이 된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조율이 됐다고 말합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오해도 풀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인데 문정인 특보는 남북의 대규모 경제협력은 현재로선 쉽지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제재 완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희동 경향신문 논설위원 칼럼 동맹을 다시 생각한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관념은 묽어지고 있지만 한미동맹 이데올로기는 갈수록 공고해진다. 차라리 전쟁을 하면 했지 동맹을 깰 수 없다는 동맹지상주의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콕 박혀있다. 이 극단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가차없이 조리돌림을 당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해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다가 보수 세력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전 보장과 전쟁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동맹이 안보를 위협해도 찍소리 말라? 반대 세력들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매장시킨 조선 후기 노론의 광기와 무엇가 다른가? 우리는 대북 정책의 금지선을 만들어 스스로를 올가매왔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던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동맹지상주의가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를 해주지 않는데 경의선 철도 시험 운행을 막는 정도는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만든 합의를 우리 스스로가 업신여기면서 미국이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잘못 아닌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어도 잘못한 쪽은 늘 북한이다. 주체사상 뺨칠 동맹 무오류론이다.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이 작성되고 있던 시점에 계엄이 발동되면 동원될 부대를 방문해서 사단장을 만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재임 당시 관용 차량 운행 기록을 보니까요. 마지막 청와대 방문 닷새 뒤인 작년 2월 15일 조현천 전 사령관은 강원도 화천의 7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 뒤 2월 28일 운행 기록엔 암호 같은 5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경기도 양평의 24단을 방문했다는 기록입니다. 24단은 기무사가 만든 계엄 문건 속에 계엄령이 발령되면 국회 등 국가 주요 기관을 점거하는 부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특히 이곳에서 5시간을 머물며 강모 사단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천 씨, 지금 외국으로 도망갔죠?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자가 정권을 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조성한 비자금. 이런 식으로 뿌렸군요.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서 조성한 비자금인데 수억 원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 원씩 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2015년 3월 5일부터 이튿날까지 전남 여수 엠블 호텔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연 법원장 회의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각 법원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로비하려고 돈을 모은 것 같은데 많이 남았나 봐요. 법원장에게 뿌린 걸 보니까 말이죠. 받은 인간들 뭡니까? 경향신문 기사 또 보면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로비에 쓸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했을 때 법원장 중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법원장들은 불법 비자금을 현금 다발로 최대 수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요? 입막음 용도로 뿌린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만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우려를 표한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담당 법원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양심적인 법원 공무원이 있었나요? 불법 행위가 계속되던 2016년 초 대법원 예산 담당자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겁이 나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겠어요.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을 대법원장 시켜야겠어요.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 일선 법원의 법관들. 양승태 시절 잘 나갔던 법관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 핵심 기록을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제공받았고, 다른 부장판사는 같은 해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집행관 비리 사건 기밀을 제공받았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복사해준 영장 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이라는 뜻인데요. 법원이 딱 복마전이었습니다. 용산 참사의 주 책임자로 지목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용산 참사 발생의 책임이 당시 경찰 지휘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만장일치로 경찰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주심이 양승태였네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 그렇게 하겠답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 끌어안고 있는데 같은 뜻인지 묻고 싶네요. 그렇다면 국민을 그런 식으로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정권,
그런 정권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석기는 그 말이 당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청와대 직원 비리에도 감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 검찰 출신이지요. 지난 2004년 최 변호사는 장성 진급 비리를 수사했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고정 출연 중이었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재준이가 옛날에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 제가 진급비리 수사를 한다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남재준이 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예. 그때 남재준이 법이나 이런 거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지 맘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류를 숨기다가 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사 막 이런 하사 수사관들이 보는데 별 2개, 3개짜리들이 그 서류를 끌어안고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숨어있고 그랬다니까. 현소에 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고. 입으로 씹어먹지도 않았어? 그러면 워낙 많으니까.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화장실은 밑에 발리랑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그 똥 싸는 거 아닌 줄 아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수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당해가 쫙 뺏겼거든. 쫙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거야? 네. 압수수색은 원래 예고 없이 하는 거예요. 밀행성으로 하는 거예요.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육군본부에 법무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도 법무관들이 있고 거기가 훨씬 많아요, 사람이. 그걸 불러다가 맨 처음에 화를 낸 거야. 왜 압수수색이 완스타지. 네. 압수수색이 할 거면은 머리 얘기를 해야지. 이거 남재준 특집 때 또 할 거야? 아니면 다른 버전으로 할 거야? 그때 또 다른 버전으로 할 얘기 많아.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남재준 특집 때 할 거는 좀 꽁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게 왜 압수수색을 한다고 사전에 너네가 탐지해서 보고를 안 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은 원래 몰래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자명성이 최고입니다. 네. 야 그렇게 할 거면은 니네가 내 밑에 왜 있어 그러면? 너는 누구 부하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법무감이랍시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 무슨 이번에 같이 하신 김모나 이런 선수들이 그 돈 먹은 걸로 다 잘렸기 때문에 대령 계급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자가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데 이게 법무감 대리를 하면서 MC지 MC. 네. 그 남재준 꼬봉이 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염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 우리가 서울에서 수사를 하는데 계속 올라와 법무감하고 고등검찰부장이 계속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뻗치기. 벽에다가 귀대고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보거나. 그래서 내가 몇 번은 그냥 예의상 아니 뭐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했다가 자꾸 그러길래 화를 냈거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부터 처벌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어버버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날마다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 측근들하고 법무관들을 모아서 이 경험이 있던 거야.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는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환불 보장합니다. 또 하나 파마 염색 손상 모발에 천연 컨디셔너 린스도 강추합니다.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져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영남은 한낮에 부산 2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여기는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심해지자 장하성 실장이 연일 인터뷰에 출연해서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려고 할 때 장하성 실장이 한마디만 더 하겠다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율이 가장 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시작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들이 실제 임금 소득자보다 평균 소득이 낮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영업자 중에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이 사업자지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 고용을 한 사업자면서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 등의 들의 이 소위 말해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는 사회보험이나 또는 사업자지만 노동자니까 노동자의 권리도 부여해야 된다. 고용원이 없는 자기 혼자 일하거나 또는 뭐 가족하고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고용자성을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뭐 기타 4대 보험 같은 데서 노동자에게 주는 것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다 그렇게 장사하고 나서 내 돈이 얼마 벌었나 하고 봤더니 사실은 본 게 얼마 없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 장려 세대, 다시 말하면 일을 했는데 일정한 소득이 안 된 분들에게 완전히 노동자로 보시는 거네요.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 근로소득 장려로 이 정부가 지원을 해 준 그 대상이 한 400만 명 됐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한 700만 명을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그냥 사업자로 보지 않고
그분들을 근로자, 근로소득 장려 세제라는 게 근로자에게 주는 건데 물론 이제 기존에도 자영업자들이 거기 혜택을 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한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한을 대폭 높임으로써. 이거 왜 안 알려져 있었죠, 그동안? 이번에 이제 국회에 저희가 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못 알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좀 죄송하다.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지지율이 높아서 너무 배부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근로소득자의 최저임금,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 경제지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거기서 하니까 방어가 거기서만 되고 전선이 거기서 쳐져서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적인 개념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는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쭤본 것이고. 근데 보수야당에서는 실패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당장 이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은 원래 약점을 공격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꼭 야당만이 아니라도 국민들 중에도 이런 그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반드시 좋은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나오시면 홍보만 하시지 꼭 그렇게 아니요 잘못한 것도 말씀하시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 웃으시지만 저는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 중에서 특히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 앞에서 제가 웃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청와대는 웃으면 안 되죠. 저는 웃어도 됩니다. 노동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연내 비준을 가능하게 할 법 제도 개정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절반에 달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조가 너무 드세 해외로 가겠다는 기업이 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ILO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국내법을 고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핵심 협약에 위배되는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준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를 거친 로드맵으로 이를 풀어가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비준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누군지 다 아시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속아내야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월과 6월 비상장 주식 2,080만 원어치를 샀다고 신고했는데 이게 석 달 만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2배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외 거래가 가능한 단계도 아닌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후보자는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물어보니까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변인은 후보자가 평소 관심을 두던 회사여서 이 회사에 다니는 지인 소개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노동부 차관, 박근혜 정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고용하면 3년 동안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달 기준 24.7%에 불과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투입된 나라 돈은 본 예산에 추가 경정 예산까지 더해 3,417억에 이르는데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쓴 돈은 844억입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의 움직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 책정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쓰이지 못한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됩니다.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예산사업 설계 집행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워터게이트를 특종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의 책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가 화제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파기를 추진했던 사실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도널드 트럼프. 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사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공식 파기하겠다는 편지 초안을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일본 게리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 편지를 훔쳐서 없애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콘 위원장은 이후 측근에게 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훔쳤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한미 FTA가 미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뒷담화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학년에서 6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에 실었네요. 방송사 하나가 문 닫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취소했어요. 유명 채널은 아닌데 충북 지역의 케이블 방송 업체인 CCS 충북방송이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 케이블 방송의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 심사를 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거치고 다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었지만 방통위는 불합격점을 주었고 결국 과기정통부가 방통위 결론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 방송국을 없애느냐? 충북방송의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대금 70억가량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제 충북방송은 어떻게 될까? 1년 뒤까지 시청자에게 재허가 거부 결정을 알리고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리냐 하면요. 불량방송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방통위가 업계에 분명히 밝혔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측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판 일부는 이 목사 편에 서 있는 만민교회 신도들이 이 목사 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언을 단념하도록 전략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기로 한 날 법원 근처에 몰려들어 소동을 일으켰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일부 피해자의 재판 불출석 후 이제 끝나가네요. 증언 안 하려고 한다. 결혼도 했는데 증언하고 싶겠나. 힘을 합해 탈만민 잔당 박멸 이런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천일염 이외에도 온갖 곳에 지금 퍼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제 먹는 수산물, 해조류, 어류 이런 것들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미 전 세계의 수돗물과 그리고 또 우리 먹는 샘물이라고 하는 생수라고 하는 먹는 샘물에서도 전 세계에서 안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다시 조사해보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 굴, 새우, 조개, 삼치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나오는 수산물에도, 그러니까 소금을 제외한 다른 수산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는 혹시 있었나요? 예. 우리나라의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6년도인가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다가 보고한 보고서 중에 보면은 100g당 바지락이 한 34개, 담치 한 12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에서 해양 생물에서도 많이 퍼져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한 조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소금 이외에도 여러 수산물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걱정을 자아내는 것은 결국 이게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들 때문 아닙니까? 그렇겠죠.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들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물벼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험을 해봤을 때는 알이 한 83%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갯지렁이 같은 것에다가 실험해봤을 때는 장폐색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뭐 아주 작은 치어에도 행동 이상을 보인다든가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워낙에 개체가 작고 또 우리 그 소화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포유류나 인간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그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한테 그대로 유추하기는 좀 과한 면이 있는데겠죠. 인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3억 1,300만 톤이고요. 매년 약 4%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남태평양의 죄 없는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고 물새들과 어류들을 떼죽음에 이르게 한다. 아직 규명된 단계는 아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침투하면 뇌 조직 손상마저 우려된다고 한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